작년에 김풀 신촌 주말반 수강한 정유리라고 하고요. 저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강을 했어요. 저는 현재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이고 자연계열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총 11개 대학을 지원했었고 7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단국대, 숭실대, 광운대, 명지대에 지원을 했고 지원한 과는 모두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숭실대만 AI 융합학부에 지원을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도 쌀쌀해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하기 싫다,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작년에 그랬으니까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여러분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 최대한 풀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의 인적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학교랑 편입공부 병행하기에 걱정이 되게 많아서 평일에는 학원에 못 와서 주말반을 수강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재수도 안 해봤고 고등학교 때도 수시로 지원을 했어서 영어랑 수학과 거리가 되게 먼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영어 3등급에 수학 4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에 대한 얘기보다는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러 왔는데요. 그래서 저의 월별 공부 방법과 영수 어떻게 나눠서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공부했던 걸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3월부터 5월까지는 학원에 열심히 나와서 단어 밀리지 않고 외웠고요. 결석 한 번도 안 했고 영어 수학은 8대2 정도 두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영어는 문법과 어휘에 투자를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편머리 문법 기본편이랑 편머리 어휘 기본편 고급편을 따로 사서 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해는 하루에 3문장 정도 직독직해 하면서 이 문장이 주제문인지 예시문인지 파악해 가면서 구문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휘는 MVP 1이랑 2 그리고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어휘 자료들 계속 외우면서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실 때 유의어, 반의어를 최대한 나눠가면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학은 진도를 열심히 따라잡으면서 누적해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방학 특강 열심히 들으면서 문제풀이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나 편입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나눠주시는 연습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복사해서 또 풀고 시간 재면서 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지금 시기죠. 9월, 10월 이때는 하루에 최소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제가 딱 이 시기부터 기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기출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편입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꿀팁은 제가 시험 공포증이 원래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몰랐던 시험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막 옆 사람 다리 떨거나 아니면 시험지 먼저 넘기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시험장 ASMR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시험장에서 덜 떨리고 그리고 진짜 시험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꿀팁은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시거나 졸리실 때 장소를 바꿔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보통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졸리고 그런 배부르면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옆에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적으로 너무 힘든 날에는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집 가서 잠자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음날 공부하는데 더 컨디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했던 기출 공부법이 실제로 제일 도움이 됐어요. 우선 저는 기출을 풀기 전에 대학 리스트를 만들었었는데요.
매년 시험이 겹치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순서대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쭉 대학교를 나열했어요. 저는 실제로 17개 정도 나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모든 기출을 풀 때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간을 재고 그 점수들을 이제 점수표들을 나눠주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토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출을 시작하는 10월과 많이 푸는 11월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10월에 했던 영어 기출 공부법이에요. 저는 이 시기에 인문계열 기출 시험지를 많이 풀었습니다. 대체로 자연계열 영어 시험지는 인문계열에서 쉬운 문제만 선별해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공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열 시험지를 지원하지 않을 대학교까지 해서 한 15개 대학의 3개년치를 풀었는데 이때 제일 후회했던 게 뭐냐면 직전 연도 기출을 풀어버린 거예요. 직전 연도 기출은 12월 달에 이제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그때 실력 체크 용도로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출 푸신다면 직전 연도 기출은 최대한 미루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자연계열 영어 기출을 풀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체감상 인문계열 풀 때보다는 자연계열 시험지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문제수가 줄어든 학교를 풀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학인데요. 10월 수학 공부법입니다. 수학은 대학마다 출제 범위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아직 진도가 다 안 나가서 못 푸시는 문제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월에는 수학은 산기대나 아니면 숙명여대처럼 출제 범위가 적고 쉬운 학교들 위주로 먼저 풀었고 상위권 학교들은 5개년치 기출을 예전 거부터 차례대로 풀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모든 수학 기출 5개년치를 최소 3번 반복해서 풀었고요. 개인적으로 영어 기출은 또 풀려고 하면 답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기출은 좀 일회성 느낌이 있어서 수학은 그와 다르게 되게 풀면 풀수록 계산 실수 반복도 줄어들고 되게 복습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똑같은 시험지라도 계속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연말에 파이널 팩을 진행할 텐데요. 저는 작년에 그걸 수강하면서 기출을 점검하고 실력 체크하고 커트라인 같은 거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의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이제 12월, 1월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외롭고 불안해질 시기예요. 그래서 12월에 학원 수업 듣다가도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학원이 12월에 종강하고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외롭더라고요. 또 연말이고 막 크리스마스니 새해니 하면서 주변이 되게 시끄러울 텐데 그때 멘탈 관리 진짜 체력 관리 잘하셔야 되고 저는 이때 최대한 SNS도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학교 일정을 이때는 다 적어 두시고 그 서류 제출 기한 이런 거 무조건 지키시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 시험 일주일 전부터 그 학교 기출만 저는 계속 풀었어요. 근데 이게 기출을 한 3개에서 5개년치를 풀다 보면 그 학교 스타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휘도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수학은 그 학교에서 나오는 개념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머리 리셋한다 생각하고 그 학교 기출만 계속 풀고 개념 정리만 완벽히 익히면 돼요. 그리고 또 시험 끝난 후에 그 학교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꼭 끝나고 커뮤니티 들어가서 채점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멘탈이 되게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건국대 나오자마자 시험지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채점하지 마시고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다닐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딱 그 시험장 들어갈 때 좋은 기운, 아 너네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실제로 작년에 수학 교수님께서 되게 웃으면서 다녀라, 그래야 좋은 기운이 널 따라다닐 거다 해서 진짜 실제 시험장 가서 웃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그랬더니 진짜 자신감도 붙고 확실히 그 학교 시험 볼 때
뭔가 좋은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자소서를 아예 안 보는 학교도 있고 1단계 통과해야 보기 때문에 기출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자소서를 미리미리 써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정말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써야 될 거 나중으로 미루는 대신 지금이라도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동일계였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 소스 뽑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자소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게 학교마다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성균관대는 400자, 뭐 한양대는 1000자 이렇게 다 자소서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쓰기 전에 우선 그 학교, 그 학과 사이트를 들어가서 최신 뉴스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하시던 연구 동향 아니면 인재상 이런 걸 먼저 찾아봤어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했던 활동들과 이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 연관지어서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 자소서 쓸 때는 한 개를 완벽히 써놓고 나머지 학교는 거기서 이렇게 추출해가는 식으로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다 똑같이 써버리면 특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스타일대로 자기 이야기를 맞춰서 학교마다도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소서 쓸 때 많은 학생들이 동문서답하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산으로 흘러가거나 너무 포괄적이거나 이런 실수를 한다고 많이 들어서 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이 학교, 이 학과에 가야 되는 이유와 그 열정을 최대한 녹아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일단 지금까지 버텨오고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되게 멘탈적으로 힘든 시기일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거고 그리고 편입에는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 합격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게 진짜 뽑는 인원수의 몇 배수가 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월 막 이때쯤에 다 추가 합격 나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내가 나 이제 공부 잘 안 했었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3개월 바짝 공부하면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의외로 쟤 합격했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 3개월 동안 완전 열심히 했어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더라도 되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또 제 기출 점수나 아니면 모의고사 점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봐도 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자소서를 쓸 때 그 문항에 맞춰서 쓰긴 했는데요. 저는 동일계였기 때문에 일단 전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몇 가지 뽑아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에 내가 그 활동을 했었는데 아쉬웠던 점이 너무 이게 나는 이론을 더 배우고 싶은데 너무 실무 위주로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화여대 이런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론도 같이 배우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썼어요. 네.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긴 했는데 저희 때 비대면 수업이 훨씬 많아서 제가 학교를 화목 이렇게 이틀 나갔나? 그랬어요. 그래서 월수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일정이었어서 그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에 다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병행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학점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출 점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교 가서 편입시험 그 점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저는 출석이랑 과제만 챙겼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손 놓고 무조건 편입 공부에 시간 투자했습니다. 학교를 만약에 간다 하면 6시간은 공부했던 것 같고 제일 집중이 안 된 날은 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너무 잘 된다 이러면 10시간에서 12시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공부 시간보다는 얼마나 자기가 그 공부에 집중을 했냐 순 공부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임워치를 여기 옆에다가 두고 화장실 가거나 밥 먹거나 이럴 때 다 빼고
딱 보면 실제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적게 나오거든요, 공부 시간이.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출을 풀 때 오답 정리는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제 시험처럼 그 시간을 딱 정하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답지랑 채점을 하고 심지어 답지에 풀이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가 없어서 저는 최대한 내가 오답할 수 있는 거는 이론책 다 찾아가면서 이게 한 문제 답지 없다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다음번에 나왔을 때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오답할 수 있는 거는 이론책 다 찾아가면서 하고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면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런 식으로 오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풀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그것도 교수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교수님이 나눠주신 이론 노트에서 찾아보면서 오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0월 이 시기부터 영어 수학 비중은 한 5대5 정도였다가 이제 10월 말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어를 거의 그냥 기출만 돌리는 식으로 했고 수학에 거의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화여대도 그렇고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경희대도 아마 수학만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월 말부터는 최대한 수학에 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건데 일단 푸는 건 좋아요. 푸는 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인문계열 시험지를 풀었었냐면 시험 보기 전 때 사실 풀 게 크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진도도 다 나갔고 학원도 종강한 상태라서 막상 그 시기에 자연계열 시험지를 푼다 치면 자기 실력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는 사실 인문계열을 먼저 많이 접해보고 영어는 어렵게 시작해서 자연계열 시험지로 쉽게 끝나는 게 약간 자신감? 이런 것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학은 쉬운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어려운 학교로 끝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일단 그 시간을 두고 외운 적은 한 번도 없고 저는 무조건 핸드폰에 영어 단어를 넣어놓고 학원을 올 때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학교 갈 때 지하철이나 아니면 밥 먹다가 이런 시간대에 무조건 핸드폰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만 솔직히 다 합해도 하루에 5시간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설정 들어가셔서 핸드폰 시간 보시면 진짜 5시간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다 그냥 단어 보는 시간으로 투자를 했고 카톡이나 뭐 인스타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핸드폰 하면 단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딱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한 유의어들이 있잖아요. 그 유의어들도 다 밑에 넣어놔서 얘네는 같은 부류지? 얘네는 완전 정반대지?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런 로드맵을 머릿속에 짜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원할 학교 리스트가 한 10개 되는데 지원하지 않을 학교까지 풀 시간이 없다 하면 당연히 안 푸시고도 되고요. 특히 인문계 시험지는 되게 많아요. 한 학교 5개년치만 풀어도 10개면 50개잖아요. 그거 다 못 풀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는 무조건 다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은 다른 스타일도 한번 접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얘기하다 보다 생각난 게 자연계열 시험은 보통 오후에 있어요. 한 2시에서 빠르면 10시, 11시고 보통은 2시에서 한양대는 6시에 보기도 했고 되게 늦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2시 정도 되면은 되게 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시험 보기 한 달 전, 2달 전부터는 최대한 2시에서 6시는 공부하는 연습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는 진짜 빨리 풀려고 그랬어요. 막 내가 영어 한 문제에 연연하는 시간보다 나중에 수학에서 풀 시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영어는 진짜 하나 읽고 1분 컷하고 하나 읽고 1분 컷하고 이런 습관을 많이 들었고 이제 수학에 더 투자를 하고 수학을 다 풀었을 때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영어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되게 평소에 연습이 잘 됐다 보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 하나도 안 떨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무조건 보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마다 진짜 시험같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출 풀 때 여기 쉽네 라고 느껴도 실제 시험장 가서 느껴지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황스러움 그런 것도 많이 연습하고 가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 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귀마개 끼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귀마개 한번 빼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왜냐면 막 공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체력 관리는 잠입니다. 저는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제가 학교 안 가는 날에는 밤 12시에 잔다 치면 다음날 9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9시간을 풀로 잤고, 이제 일어나서 바로 이제 밥 먹고 스터디 카페 가서 10시에 딱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딱 공부하고, 다시 또 집 가서 12시 자고 9시 일어나고, 이런 반복 생활을 진짜 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